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st of November 2024, Fri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Park Systems and 삼성전자 and 코카콜라 이렇게 세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크 시스템즈인데 파크 시스템즈는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 원자 현미경이 여러 군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 쓰이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전공정, 후공정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전공정 쪽에서는 EUV 과정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패턴을 그리면 웨이퍼에 이제 워낙 작기 때문에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이제 원자 현미경으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후공정에서도 뭔가 오류가 있는 게 여태까지는 전자 현미경으로 많이 좀 체크를 했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가격은 물론 더 비쌉니다만 원자 현미경으로 앞으로 점점 이제 미세화 가 점점 되면서 더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뭐 몇 년째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상당히 좋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 주가가 거의 뭐 10,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21만 4천원, 어저께 이제 4.39%가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20배 이상 난 주가가 된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 물론 많이 올라서 조금 피로감은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상승 동력이 있다.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매출을 보면 2021년에 853억, 2022년에 1245억, 2023년에 1448억, 올해는 1724억, 매년 한 20%씩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176억, 326억, 276억, 421억, 그래서 한 20%에서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부채 비율도 40.55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 부분 세계 1위입니다. 원자 현미경 쪽으로요. 그래서 파크 시스템즈가 1997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됐으니까 2007년, 2017년 30년은 조금 안 됐고요. 한 27, 8년 정도 회사가 됐고 2015년에 코스닥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장된 지는 이제 한 8년, 9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죠. 8년, 9년 동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2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파크 시스템즈 한번 충분히 좀 중기적으로 보고 투자할 만한 회사고, 충분히 리서치 하셔갖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의 이제 퀄 테스트 통과 좀 임박했다는 이제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에도 공식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엔비디아 칩이 그 HBM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마 좀 낮은 단계에서 좀 많이 쓰이지 않겠냐. 삼성이 아직까지 발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성능적으로는 좀 많이 향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퀄 테스트 통과가 되면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실적이 좀 가파르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개선이 좀 본격적으로 된다면 지금은 일단은 그 파운드리 쪽이 올스톱이 생겨놓은 상태인데, 이제 현금 흐름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HBM 쪽에 이 맨 밑에 들어가는 그 이제 다이가 있는데 요거를 아마 TSMC 걸 쓸 것 같아요. 예전에 삼성 같으면 좀 생각하기 힘들었지만 지금 워낙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회사하고 그것이 심지어 경쟁사를 하더라도 협력이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신에서 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그런 면에서는 좀 협력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코카콜라는 지금 이제 그 영어를 저한테 배우는 학생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 투자를 많이 했다가 최근에 이제 코카콜라로 좀 옮겨 탔다 그래서 저도 이제 코카콜라를 봤는데, 코카콜라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물론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워낙 브랜드 파워가 있는 회사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반도체주나 이런 주처럼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좀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좀 매력적인 회사다 이렇게 볼 거고,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3분기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코카콜라 가격을 올랐는데도 전체 총 이제 판매 물량이 조금 떨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가격 결정력이 조금 약화된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너무 걱정할 부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직접 육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영선,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명태균 후보가 명태균 후보가 아니고 명태균 대표가 이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대통령 육성이 직접 흘러나온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탄핵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여론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여당에서는 얘기가 이게 이제 대통령 당선되기 하루 전이니까 어쨌든 대통령 당선자니까 아직 대통령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직 그 중립 위반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그 쉴드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문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통화된 만약에 녹취가 흘러나온다면 또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아까 그 영상 그 녹음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운전사가 좀 명태균 운전사가 이제 녹화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좀 제보가 들어가서 이런 상황이 좀 일어났고, 또 이제 명태균 씨가 다른 거 통화하면서 김건희 씨 여사가 막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침부터 명태균이 전화 왔었다. 어떻게 그 김영선 일처리 그렇게 빨리 못하냐 이렇게 체근하는 그런 이야기도 명태균 육성에 담겼는데, 이거는 뭐 사실 여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여러 가지 게이트와 육성들이 흘러나온다는 점에서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특별감찰제도까지 이제 나왔었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도 지금 일단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사태를 파악을 한 다음에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오히려 당정 간에 더 관계가 어려워진다 이런 주장도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좀 해 나갈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키가 될 것 같다. 그리고 한동훈 리더십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는 지옥2 이제 넷플릭스에서 3년 만에 이제 다시 나왔는데, 어제 이제 탁구 회원들하고 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좀 상당히 인상 깊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옥 완도 뭐 굉장히 좀 인상이 있었는데, 요 얘기가 같이 나오면서 과연 천국과 지옥,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보면 예를 들면 천국 지옥이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우리가 이승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를 들면 그걸 열심히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이 지상에서도 천국이 열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이제 감동을 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천국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죽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하고 많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당장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찌됐든 지옥2가 상당히 흥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 지금 브루노 마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누구죠? 우리나라 가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브루노 아파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 외국인들도 그 한국식 어떤 그 술을 같이 먹으면서 막 하는 그런 문화에 흠뻑 빠지고 있다는데,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국감에서 또 강혜경 씨가 좀 나온다고 하니까
요 이슈가 또 추가적인 폭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북한군이 또 러시아 쪽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